오늘 여의도 사사건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건 뭐 후보들 간의 경쟁보다는 민심이 그 교체 이론 지난 4년 동안, 5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 그리고 경제적 실패, 여기에 팬데믹에 대한 초기 대처의 혼란스러운 점, 이런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국민들의 실망이 아주 가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걸 넘어서서 이런 정치 안 된다, 이런 대통령 안 된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염증과 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사실은 그 기대를 해도 좋을까 할 약간 걱정할 정도로 너무 이 정부에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저희들은 뭐 민주당과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바로 그 국민들이 지금 절망하고 실망하고 정말 분노하고 있는 대목을 어떻게 채워서 국민 정권 교체 여론을, 정권 교체의 열망을 제대로 채울 것인가, 그 숙제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확 이렇게 채워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네. 키워드나 승부처는 어떤 게 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실패한 대통령을 더 이상 내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국민적 참 이제 절박함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요즘 보니 걱정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난 이제 21대 국회 들어와서 민주당이 사실은 절대적 다수 의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참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협치라는 게 상당히 실종이 되었죠. 임대차 3법이라든가 여러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드러났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왜 밀어붙이지 않느냐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당혹스러운 대목인데, 지금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대통령이 실패하고 국민들은 아주 그 비극 속에 빠집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유명한 걸 보면은 이게 절대 반지라는 게 있습니다. 180석 의석이 절대 반지 같은 거였습니다. 사우론이라는 암흑의 군주가 등장하면 완전히 세상이 절단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것도 이제는 새로운 협치고 대통령과 정당 간의 국회가 협력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예망을 잘 듣는 것인데,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원전 같은 거, 에너지 전환 같은 것도 적절하게 해야죠. 갑자기 어느 날 원전 그 없애지 않냐고 어느 대통령이, 원전 전문가입니까 대통령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이 정상적인 국가 의사결정 과정, 국회와 토론도 하고 정부 내에서 토론도 하고 어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회복해 두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고 법치의 회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문가들이 적재적소에서 그것이 정파를 뛰어넘어서 적재적소에서 정책을 최대한 알고, 그다음에 이 정책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그 여러 누적된 경험과 실패와 성공의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것들, 그런 대목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 모든 것을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대통령 절대로 두 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손실보상 50조 이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논의하자, 이런 제안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래서 저도 사실 예결위원입니다. 우리 전재수 의원이랑 같이 이제 부산, 경남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정관하는 예결위원인데, 일단 우리는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국회는. 그래서 정부가 604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볼 때 여야가 시각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건 불효불급한 예산이다. 이것은 그동안 집행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예산이다. 이건 어느 부처의 그냥 어젠다다, 이렇게 해서 감액을 막 해왔습니다. 감액을 해서 정말 여야가 모두 합의해 가면서 꼭 필요한, 더 시급한 예산을 쓰자는 것이고, 그것이면 이제 바로 이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그걸 우리들은 좀 과감하게 하자는 것이고, 지금 집행률이 10%, 2%도 안 되는 예산을 또 1조씩, 2조씩 편성한 게 많습니다. 그건 써보고 실적이 나면 줘야지 계속 그 2월 시키거나 일단 부채만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일단 그런 부분 잘라서 실제로 더 필요한 손실보상이라든가 또 더 어려운 계층을 돕는다거나 이런 데 집중하자는 것이 예약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거 뭐 뚜렷하게 또 정부가 딱 이렇게 지금 청와대나 또 여당 대통령 후보나 다 이게 목표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감액을 통해서 정액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손실보상에 좀 집중해보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태고 싶은데 그때 뭐 좀 정확히 하겠습니다. 실제로 재원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여야가 또 논의해야 되고, 604조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정말
계속 당군에 이르러 가장 큰 예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산 구조 지출 우리가 지난번에 감액 심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해보면은 정말 집행률이 낮고 그냥 일자리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 36시간 이하 되는 단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당장에는 무슨 일자리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자리 효과가 없고 증발해버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좀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정부는 당장 그런 단기 일자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겁니다. 지금 지난해 우리가 지난 여름에 추경을 뭐 20조, 30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추경할 때 손실보상법이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7월부터 주자고 했는데 만든 재원이 1조가 안 됩니다. 근데 반면에 25만 원씩 전 국민 88%에 나눠주자고 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수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예산을 조절해보자는 것이 지금 50조 지출의 구조에 대한 문제다. 이게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낙연계 혹은 친문계 이쪽은 좀 중용하는 듯한 기름이 있어요, 확실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경쟁하는 입장이죠. 뭐, 후보 마음이죠. 후보 마음이고 또 만일 이제 저분들이 그 의원들 사이에서 또 얼마나 또 많은 존중과 또 평판이 어떤지가 또 중요할 텐데 그게 뭐 남의 당 이야기여서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현역 대통령의 마음을 거역하는 현역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이런 여당 후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당 후보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현역 대통령을 너무 배제해서도 안 되고 또 현역 대통령을 그대로 안고 가자니 정권 교체 여론이 부담스럽고 그런 딜레마가 저 인선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충청의 충자가 중심입니다. 한자를 풀어보면은 팔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그 중심에 위치이기도 하고 또 항상 우리 당이나 민주당도 그랬고 민주당은 지금 좀 이례적인데 사실은 호남에서 이 상당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여야 모두 이제 충청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또 이재명 후보도 부인하고 같이 충청도에 갔었죠. 충북에 갔었는데 충청은 뭐 항상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원적을 따지면 충청이었죠,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조한 것 같은데 충청도가 또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은 민주당의 의석수라든가 지난번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대로 보면은 굉장히 균형치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원의 어떤 표심을 잡겠다. 정말 나라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후보가 알아서 정말 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각오를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이준석 대표 이야기나 우리 조수진 최고위원 공보단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 문제도 아닌 이야기인데 이걸 자꾸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이런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 후보가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 게 지금 이제 한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11월 5일 날 경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 과정을 보통 보면은 이게 대선 본부든 무슨 큰 일을 오케스트라에 비유한다면은 조율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케스트레이팅 과정이죠. 이제 비서실장도 어제 그러니까 임명을 오늘 임명했죠. 그래서 지금 임명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저런 게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난 오늘 기자회견 해야 되는데 대표 일정을 살피지 않고 무슨 일정이 있더라. 그게 이제 비서실장이 생겼고 또 후보가 진영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없겠죠.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팅 과정이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정에서 나타난 네. 불가피한 사소한 문제들이 약간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팅 하는 과정에 보면은 갑자기 저쪽에 관악기가 좀 소리가 높아지고 뭐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율하는 시간은 원래 좀 네,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장 의원은 선대위 보직은 다 사퇴한 상태인데 예. 실제로 역할은 하고 있습니까? 모종에?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본인이 고사다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외부 관찰자들 특히나 치열한 권력 투쟁을 경험해 본 분들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경험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고. 제가 본 우리 당의 경험으로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치열하게 좀 내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마 그랬으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보가 되어서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뒤로 이제 딱 20일 됐습니다. 20일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조금 조율 과정에서 조금 그 조율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생긴 그런 혼선 같은데 뭐 이제 한 달이 되면은 다 정리될 걸로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자맹이 좀 계속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경선이 끝난 지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안 된 겁니다. 아직까지 이제 20일 지금도 정도 시간이 좀더 필요한.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이낙연 후보 보십시오. 그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지금 잘 흔쾌하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자꾸 꼭 나서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걸 떠나서 아마 극적인 등장의 계기가 생길 겁니다.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힘을 보태야 될 시기라든가 또는 정말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가 또 후보가 꼭 필요한 시점. 후보는 계속 지금 만나려고 하고 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후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러나 이제 조금 그 자명을 하고 또 좀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극적으로 재등장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우리 밖에서 알고 있는 이상의 노력을 했을 겁니다. 노력을 했을 것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다들 또 두 분 다 정치적 선배들이거든요. 사실은 홍준표 대표는 검찰에서의 선배이기도 했고 또 유승민 대표 같은 정치적 선배이기도 하고 또 배울 게 많은 분이고 해서 그 노력을 다 하실 거고요. 다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자면 또 홍준표 전 대표나 유승민 대표의 경우도 좀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조율된 뒤에 등장하시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권을 바꾸고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열망이 얼마나 큽니까? 그 열망에 부응해서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후보가 너무 제가 보니까 전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대장동 사건에서 보았듯이 무제한 초과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만 가지신 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국민이 불안해집니다. 오히려 최고의 전문가를 쓰겠다. 자신은 상식과 공정을 회복하겠다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분이 더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더 붙이면은 시스템, 정당, 법치, 국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을 뽑으면은 나라가 다 안정됩니다. 알겠습니다.